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리영희. 그는 평생 진실을 무기로 우상에 맞서 싸워온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독재 군사 정부가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르던 1960년대부터 80년대, 그의 글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다. 전환시대의 논리를 비롯한 그의 저작들에서 사람들은 시대를 꿰뚫는 비판의식을 깨우쳤고 민주화의 염원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인간 생활의 사회 변동의 그 저변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요.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밑바닥에 표면적인 현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또는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는 남들은 표피를 볼 때 나는 어쩌면 그 밑바닥을 보고 있었다 하는 그런 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반공을 기치로 내건 독재 권력은 그를 의식화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옥죄었다. 그는 근무하던 언론사와 대학에서 각각 2번씩 해직됐고 모두 5차례 구속됐다. 1980년 신군부가 광주 소요 배후 조종자 가운데 한 명으로 투옥시켰을 때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 사실을 전하며 리영희 선생을 메트르 드 팡세, 즉 사상의 은사라고 불렀다. 한미 관계를 식민지 상태로 봐.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떠들고 하는 것도 왜 그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우리 자신의 한미 간의 위치, 관계의 위치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 다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반듯하게 자기의 정신 이념을 세우고 어떤 자주성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가지 않는다. 그와 같은 그 생존의 이념, 국가관, 세계관 이것이 반드시 서야 합니다. 리영희 선생은 1929년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버지와 부잣집 외동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그는 경성국립공업학교에 유학하는 등 고급 교육을 받았다. 6.25 전쟁 동안 유엔군 연락장교단에 근무하면서 헐벗은 민중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동안 고위 장교들이 보급물자로 자기 배를 채우는 현실에 분노했다. 이제 신경제자유주의라는 게 이게 가진 자와 부자와 재벌과 강한 자, 우월한 자들을 위한 체제고 이념이고 정책이고 정부라면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가지지 못한 빼앗긴 덜 가진 또는 적어도 가난한 공평과 평등을 요구하는 개인과 세력들을 다량으로 생산하게 마련해요. 전쟁 뒤 57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삶을 시작했고 64년부터 71년까지 조선일보와 합동통신 외신부장으로 일했다.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로 인해 69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났고 군부 독재 학원 탄압 반대 64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던 71년 합동통신에서 해직됐다.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던 76년과 80년에도 각각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의 압력으로 교수직을 빼앗겼다.
박정희 시대 군인 독재 시대를 든다면 돌아가서 이게 부당한 것이고 발전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나 사상이나 이게 이런 그 당시에 그 광적인 반공주의, 군사 독재, 힘의 숭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이명박 시대로 말하면 지금 고기 때문에 문제가 났지만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가서 미국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정상회담하러 가기 전날 다 뜯어 맞춰버리고 모든 걸 양도해버린 건데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과 정부가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거냐 이런 거 종합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라는 것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정부 국가 그렇지만 올바른 인식 이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사실에 근거한 기사만을 쓰고자 했던 큰 언론인 니영희 선생의 바른 언론을 향한 꿈은 1988년 결실을 맺었다. 국민주 신문 한겨레의 창간이었다. 난 눈물이 나와서 말할 얘기가 없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그의 무기는 사실이었고 실천이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그는 오직 진실과 균형의 날개로 이념적 도구마에 저항했다. 90년대 이르러 나라에 광명이 미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고 소리 없는 존재로 만족하려 했던 그의 자세는 모든 지식인의 귀감이 되었다. 2000년 말 느닷없이 찾아온 뇌출혈로 우반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이라크 파병,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2010년 한반도 주변은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각축으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선생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요컨대 미국이 일본과 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무슨 그런 명칭을 붙이는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는 대통령의 등을 두들기는 것은 따독거리는 건 쉽게 말하면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앞으로의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동맹, 전쟁 동맹 30년쯤에 가면은 이제 중국이 그건 뭐 압도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 되고 대국이 될 거에 뻔하니까 미국은 지금 기울어지는 저물어가는 태양 아니야. 수평선에 가까워진. 그러기 위한 하수인들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미 오래전에 예견한 대로 진실을 밝히는 행위는 늘 고통을 무릅써야 하는 행위고 그것은 어느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리영희, 비록 그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뿌린 정신은 우리의 미래와 함께 있다.